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동환의 피칭학개론의 서동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갑작스럽게 센터를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서 네,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를 드리는 좀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이 공백이 커져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크고요. 그 공백만큼 기다려 주신 만큼 조금 더 알찬 수업으로, 알찬 강의로 여러분께 좀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네, 드디어 이제 저희 피칭학개론이 정말 공중파에 진출을 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네, 이제 선천성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이제 문채원 양을 위해서 이제 멘토가 되는 KBS 1TV의 사랑의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멘토로 이제 문채원 양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7월 25일에 방영이 되니까 이게 어떤 게 더 먼저 나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론편에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체 사용에 대해서 감이 없다. 이 하체 사용에 대한 좀 정의를 내려달라. 잘 모르겠다. 뭐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 뭐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사람의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플레이어의 어떤 성향, 스타일 뭐 이런 것보다는 뭐 코치의 스타일에 따라서 하체를 사용하는 느낌이 다르다, 방법이 다르다.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발언이고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선수의 유형, 타입, 어떤 관절의 가동 범위, 상태, 이 컨디션에 따라서 하체를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분명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크게 두 가지로 너무 이제 세분화를 시키면 또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지 좀 복잡해지실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아예 유형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틀 안에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조금 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던지는 일이 조금 더 수월하고 편해질 수 있도록 제가 오늘 강의를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리를 옮겨서 같이 이제 하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네, 여러분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네, 아직 저희가 센터 정리는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하루빨리 정리를 해서 좀 깔끔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흙마운드를 사용을 했는데요. 방문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좀 흙먼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셔서 저희가 그 의견에 힘입어서 이렇게 좀 쿠션감이 있는 이동식 마운드를 한번 바꿔봤어요. 네, 거두절미하고 하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투수가 투구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행위는 플레이트를 발로 밟는 것이죠. 네, 플레이트를 발로 밟았을 때 우투수의 경우는 이 오른쪽 발이 축발이 되고 좌투수는 왼쪽 발이 축발이 됩니다. 이제 축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킥을 했을 때 이 슬라이드 스텝 또는 이 랜딩 스퀘어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이 오른쪽 축발을 이 엄지발가락을 이용해서 밀어낸다는 어떤 표현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물로 따졌을 때 기둥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기둥을 움직여서 건물이 과연 견고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는 없겠죠. 네, 이 축발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 킥을 했을 때 온전히 지면을 잘 눌러주고 있어야 되고 이 지면을 지면에서 이제 받은 힘을 끝까지 왼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에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만약에 이 오른쪽 엄지발가락, 축발의 엄지발가락을 활용해서 끝까지 밀으라고 했던 그런 코치님들은, 그런 코칭을 하신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본인이 마운드 위에서, 실전 마운드 위에서
타자들을 상대할 때 정말 150km 이상씩 강한 공을 던지지 못해봤거나 아니면 본인이 동작에 대해서 완벽하게 디테일하게 말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정말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체를 쓰는 유형을 제가 복잡하게 말고 딱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오늘 드려볼게요. 너무 많은 유형들이 있지만 크게 여러분들이 쉽게 선택을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를 한번 말씀드려볼 거예요. 자, 여러분, 공을 던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동작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마운드라는 이 지역은 내리막길입니다. 평지가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내리막길이에요. 이 내리막길에서는 나도 모르는 탄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는 가속감이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안정감은 투수는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굉장히 이제 가파른 내리막길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브레이크에서 발만 떼도 가속이 알아서 붙어요. 굳이 엑셀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가속 페달을 밟지 않은 상황에서 브레이크에서 발만 떼고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내가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 내가 원하는 그 지점에 설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원하는 지점이라고 하면 툭으로 풀어내면 릴리스 포인트가 되겠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던지고자 하는 목표 지점에 던질 수 있는 릴리스 포인트에 안전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 내가 내리막길인데 엑셀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엑셀을 웅 밟았어요. 웅 밟고 나서 내가 도착 지점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제동거리가 무조건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피칭에서 어떤 현상으로 나오면 공이 끝에서 이렇게 휘어버려요. 풀린다고 표현을 하죠. 네. 이 풀리는 현상이 되게 많을 때가 내가 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가속감이 붙어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나는 이 가속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엄지발가락을 밀게 되면 이 미는 행위 자체는 측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엄지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민다고 하면 이 측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측면에서 내 체중이 왼쪽으로 완벽하게 뺏긴 상황에서 내가 이쪽을, 이 오른쪽의 힘, 이 압력을 견뎌내서 홈으로 던진다는 것은 정말 힘든 행위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피칭의 모든 주는 이 손이에요. 배팅도 마찬가지죠. 배팅은 방망이겠죠. 네, 방망이가 나올 수 있는 환경, 손이 앞으로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밀어서 막혀 있어서는 절대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가 힘을 쓰고자 하는 위치에서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하체 쓰는 방법은 이제 이 치고 나가는 엄지발가락으로 치는 동작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실질적으로 자, 이렇게 엄지발가락으로 미는 동작은 말 그대로 점핑이고, 자, 막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오른 무릎을 구부렸다가 막 튕겨 나가야 된다. 이런 높낮이를 해치는 동작까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얘를 밀어버린다든지 튕기는 동작은 도약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약 에너지는 말 그대로 막 뛰어갔다가 도움닫기 해서 뭐 멀리뛰기라든지 제자리 멀리뛰기라든지 아니면 정말 빠른 달리기, 스프린트, 이런 달리기에서 이제 도약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도약 에너지의 결말은 무조건적으로 지면에 꽂히는 겁니다. 네, 내가 도약을 했기 때문에 지면에 꽂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는 도약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전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네, 왜? 우리는 힘을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가 힘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인 포수가 눈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눈 앞에 있거든요.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약 에너지가 아니라 회전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킥을 하고 나서 내가 여기서 밀고 나가는 동작이 아니라 킥을 하고 나서 이 오른쪽 힙을 정말 강하게 사용을 해서 턴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킥을 해서 턴을 이렇게 시켜주는 거죠. 이 턴을 하게 되면 힙이 턴하는 과정에서 이 오른발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는 동작은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하고 핸들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애초에 치고 나가면 막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속도도 안 되고 제구도 안 되는 거죠. 이거에
꽂혀가지고 막 이거에 막 빠지셔가지고 기존에 좋던 밸런스를 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킥을 하고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킥을 하고 강하게 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체가 애초에 내가 킥을 한 동작에서 셋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한 힙턴으로 인해서 꼬임이 생기게 돼요. 나는 이 꼬임을 활용해가지고 앞에 릴리스 포인트에 힘만 전달을 해주게 되면 완벽하게 좋은 공, 내가 가볍게 던져도 더 강한 공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체를 잘 사용하는 이 투수들의 예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오른발을 미는 동작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류현진 선수의 킥 동작, 킥을 하고 나서 이제 슬라이드 스텝 하는 과정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걸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등을 좀 대보면 류현진 선수가 킥을 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절대 안 나갑니다. 오른발을 차는 듯한 동작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힙을 흔들면서 오른발을 퉁 이렇게 차는 듯한 동작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 차는 듯한 동작을 한번 해보세요. 마운드 위에서. 자, 내가 이 발을 이렇게 퉁 이렇게 차는 과정에서 얘를 이렇게 퉁 밀어버리면 아예 체중이 그냥 다 뺏겨버려요. 몸이 다 찌그러져 버려요. 하지만 반대로 이 발을 강하게 누른 상황에서 얘를 탕 차게 되면 굉장히 더 많은 힘이 여기 모이게 돼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아시아권의 선수들이 이제 메이저리그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는 선수들이 좀 공통적으로 이 하체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쪽에 이제 체중이나 내 공간을 더 만들기 위해서 양키스에 있는 다나카 마사히로 선수라든지 지금 다르비슈 시카고에서 뛰고 있는 다르비슈 선수라든지 이런 하체 동작 공통된 하체 동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류현진 선수도 마찬가지고. 네, 이 피칭 동작, 이 킥 동작, 슬라이드 스텝 동작은 오른쪽 축 쪽에 류현진 선수 같은 왼쪽이죠. 이 축 쪽에 체중이 완벽하게 실리지 않고 견고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동작이에요. 자, 이렇게 힘이 좋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선수들도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치고 나가서 내가 공을 이걸 넘겨 던지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내가 어떤 유형일 때 어떤 유형으로 던질 때 이 힙턴을 사용하는 것이 좋냐면 내가 이 팔스윙 자체를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는 내 타이밍이 완벽하게 좀 정립이 된 사람들이 이 동작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타이밍을 맞추기가 정말 좋아요. 예를 들면 이제 한국 투수들 중에 이 힙턴을 정말 잘 사용하는 투수, 일정하게 잘 사용하는 투수는 기아의 양현종 선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양현종 선수 보면 굉장히 높은 하이킥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슬라이드 스텝 나가는 과정에서 이 힙턴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힙턴도 좋지만 상체를 유지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공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항상 내가 예를 들어서 힙턴을 잘 할 수 있는 이 기본적으로 이 힙턴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려면 사실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는 선수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네, 조금 몸이 가벼운 선수들,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선수들이 힙턴을 활용해서 투구를 하면 조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체 동작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팔스윙에 대해서 한번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팔동작이 이렇게 리프팅을 하는 인버티드 W 또는 이제 투석기, 원을 그리는 듯한 투석기 형태의 투구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내가 투석기 형태의 투수인데 하체를 힙턴을 강하게 쓰는 그런 유형의 방법을 선택을 하고 싶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가슴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앞쪽으로. 활시르고 이렇게 동그랗게 휘어 있잖아요. 내가 이 가슴의 움직임, 견갑골의 움직임이 이렇게 앞뒤로 늘어나듯이 잘 나오지 않는데 투석기에서 이게 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 힙턴을 사용하게 돼버리면 빨리 공이 덮이는 현상을 일어나요. 이 덮이는, 손을 과하게 딱 이렇게 덮이는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슴이 많이 늘어나서 뒤에서 견갑골이 잘 붙어줘야 이 투구 폼이 훨씬 더 효과를 발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앞뒤 움직임이, 견갑골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힙턴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느리게 되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쫓긴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의 개입이 빨라지게 돼요. 그럼 공이 굉장히 많이 꺾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움직임 자체가, 유연성 자체가, 가동 범위 자체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리프팅을 할 수 있는 인버티드 W 형태의 선수들이 힙턴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힙턴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류현진 선수나 다나카 마사이 또는 다르비슈 같은 선수들이 축 쪽의 힘을 잘 유지하는 선수들, 이 공간을 잘 유지하는 선수들은 어떤 형태의 투구, 네, 이런 방법은 어떤 형태의 선수들이 선택을 하면 좋을지 네,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체 동작도 두 가지로 나눠보면 그렇게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네, 복잡하고 뭔가 어느 한 코치의 말에 의견에 좀 집중이 돼서 그걸 너무 따라하려고 나한테 맞지도 않는데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인데 불편하고 내 몸이 불편하고 내가 동작이 나오지 않는데 그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나한테 맞다면 내 관절의 가동 범위나 내 몸에 맞는 동작이라면 처음에 했을 때 느낌으로 바로 알 수 있어요. 무조건 알 수 있어요. 네, 편한데? 이 느낌인가? 근데 공은 당연히 일정하게 안 갈 수 있겠죠. 뭔가 힘이 안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몸은 이미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위치나 동작에서 반복을 지속적으로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몸이 너무 불편한데? 나한테 너무 안 맞는데? 코치가 이렇게 시키니까 뭐 레슨장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게 좋대. 이렇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그런 야구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야구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또다시 슬럼프에 빠지면 또 다른 걸 찾게 돼요. 그러면 또 다른 거 찾고 안 될 때마다 다른 거 찾고 다른 거 찾고 다른 거 찾고 또 다른 걸 찾다가 결국은 나의 야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의존하는 야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에 맞고 나한테 맞고 내가 편해야 그때부터 멘탈을 지킬 수가 있다. 멘탈이 별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운드 위에서 나의 리듬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행위를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일 중요한 멘탈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뭐 내가 잘 떨지 않는 선수다, 긴장감을 뭐 잘 갖지 않는 선수다, 내가 뭐 그 전에 직구를 홈런 맞았지만 나는 또 직구를 던진다.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멘탈이 아니라 객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 내가 맞았던 구질을 뭐 또 배짱 있게 승부한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연습 때 유지했던 리듬이나 어떤 내가 하고자 했던 걸 실전 마운드에 그대로 옮겨서 그대로 유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에 근접하게 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멘탈의 어떻게 보면 그 덕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불편한데 억지로 하지 마시고 나한테 맞는 걸 끊임없이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게 뭔가 내 몸에 도달을 했을 때 그때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은 이제 리프팅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주는 이게 로테이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제 유지시켜주면서 이제 투석기 동작에서 타이밍을 맞추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네, 건강히 잘 계시고요. 7월 25일 토요일 1시에 KBS 1TV 사랑의 가족 본방 꼭 사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